엄마, 우리 죽을 때까지 100번은 볼 수 있을까? 4년 전에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저는 서울에서 살며 일했는데요. 경북 영천에서 사는 엄마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했거든요. 운전으로 짧으면 4시간, 길면 대여섯 시간이 걸려서 1년에 3, 4번 정도 보는 게 많은 편이었어요. 다치기 전 일하느라 바빴던 저는 엄마를 막연하게 자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100번이라는 횟수를 생각하니 엄마와의 만남이 더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벌써 100번이 넘었더라고요. 힘들게도 보이는 엄마에게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그래도 좋다? 행복하다. 100번은 넘게 봤네, 우리. 엄마와의 만남이 유독 부족하게 느껴지던 때였는데 2024년 1월 27일에 다치게 된 저는 벌써 엄마를 100번도 넘게 보았으니까요. 함께한 지 4달이 넘었더라고요. 엄마를 매일 보게 된 거죠. 제가 다치게 된 이후 엄마는 저의 간병인이 되었으니까요. 왼쪽 머리뼈를 드러낸 채로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허리 골절 수술도 했기 때문에 보호대를 착용한 저는 허리를 굽히거나 과하게 움직이며 샤워를 할 수가 없어서 엄마가 샤워를 시켜주고요. 수술한 부분을 조심해야 해서 머리 감는 일도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엄마가 샴푸질도 다 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엄마에게 마이크까지 고정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엄마가 샴푸질에 집중하느라 너무 조용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골에서 무작정 올라와 저를 돌보게 된 엄마는 옷도 없어서 주로 제 남편의 옷을 입으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 옷이 큰 사이즈로 편안하게 입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제가 다쳤을 때 올라오신 엄마는 저의 두꺼운 옷을 입었다고 해요. 뇌를 크게 다쳤기에 중환자실에서 저는 기억을 제대로 떠올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엄마를 처음 보았을 때 엄마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제 옷은 기억을 했대요. 한 아줌마가 제 옷을 입은 게 보여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줌마, 왜 제 옷 입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못 보았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오늘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저 사라져서 기뻤대요. 못 알아보는 거 그까짓 것쯤이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때로 병원에서 저를 하루 종일 간호하는 엄마는 피로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엄마는 제가 치료를 받을 때에도 제가 먹을 만한 음식과 과일을 준비하느라 바쁘세요.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쏟아지던 피가 좌뇌만 손상시킨 게 아니라 후각신경에도 많이 쏟아져 후각을 잃은 저는 냄새와 맛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다 맛이 없는데 과일은 가볍게 먹을만 해요. 엄마는 과일이라도 챙겨 먹게 만들려고 온갖 과일을 하나씩 준비해 주셨어요. 덕분인지 요즘에 저는 망고에 꽂혀 있었는데 엄마는 늘 깎아놓은 과일을 저 혼자서만 먹게 하는 거예요. 엄마도 좀 먹어. 이렇게 말하면 아까 과일 깎으면서 씨에 붙어있는 망고를 먹었다는 거예요. 참네. 엄마는 간병인으로서 힘들겠지만 철이 없는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확 늙어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너무 미안해서 혼자서 자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엄마도 우리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고 오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절대 집에 안 가요. 불편하게만 보이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요. 저는 그래서 4개월 내내 단 하루도 혼자 있을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반쪽처럼 보이는 모습에 갑자기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어질 때도요. 엄마는 힘차게 말해요. 야! 살아난 게 어디야? 너 다 나을 거잖아. 괜찮아. 멀쩡한 걸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러면 저는 저도 모르게 그렇지, 그치, 맞아. 더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엄마. 그렇네. 이렇게 말하면서 금방 우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반면 최근 들어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뇌출혈이 심하여 좌뇌 손상이 95%에 달했었고 출혈이 이마 앞쪽으로 쏠리며 후각신경도 잃게 되었지만 전두엽 기능도 악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뇌 앞쪽에서 출혈이 생기면 전두엽이 망가지기 쉽대요. 그러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고 화가 나는 대로 행동에 옮기기 쉽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예민한 성격의 저는 언어장애로 단어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스스로 잘 언급하지 못해서 예민해진 줄 알았는데요.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에게 갑자기 신경질을 내거나 막 대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저희 아빠는 그저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게 곁에서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조곤조곤 아빠가 전하고 싶은 말을 조심스럽게 전달해요. 울컥하던 저의 마음이 다시 잠잠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아빠가 해주는 말을 집중해서 들으며 언어와 단어가 나아지고 있음을 느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사가 두개골, 개두술, 운해방구, 경련, 머리 절개분, 접합수술, 뇌경막, 경추신경, 지혈, 혈압불안정, 승합제 투여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저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듣고 또 들어도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제가 병원 의사와 대화를 나눈 뒤에도 못 알아들을 게 뻔하니까 의사의 이야기도 빼곡히 적어서 저에게 알려주고 또 알려주셨어요. 10번 넘게 들으니까 좌뇌, 우뇌, 두개골, 개두술, 뇌출혈, 전두엽 이런 단어와 그 단어의 뜻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도 할 수 있게 되어 1분 영상 쇼츠를 적극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또 사실 4개월 내내 약을 매일 많이도 먹으면서 약 이름이 영어여서 제가 어떤 약을 먹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 그냥 먹고 말지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영어로 된 약의 이름을 한글로 다 적어서 제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제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승무원과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경험해보고 이후에는 작가, 강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던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용돈도 정말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는 그저 제가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또다시 어린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청소와 빨래, 밥까지 다 만들어주시고요. 저를 위해 언어와 단어를 교육하고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줘요. 뿐만 아니라 제가 우울해지지 않게, 슬퍼지지 않게 개그도 치고 밝게 웃어주세요. 34살에 다시 초등학생이 된 것만 같은 저는 그래서 우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주 보지 못했던 엄마 아빠랑 어린 시절처럼 보살핌을 받으면서 같이 살 수 있어서 행복하기도 해요. 그리고 꼭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꼭 다시 엄마와 아빠에게 보답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구독자님들도 늘 건강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이어나가길 응원할게요. 그럼 안녕.